202페이지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처럼 이제 국가 이름 옆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혁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요. 나머지 혁명들이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나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 나름의 발전이라고 국가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민주주의 발전이라던가 이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자, 일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그 단락에 러시아에서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의 서술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산업화라든지 자본주의의 발달에 있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러시아의 황제 차르라고 부르는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차르의 전제 정치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요. 여기에 뭐 크림 전쟁, 뭐 아니면 러일 전쟁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불만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어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게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대략 내용 이해되시죠? 러시아에서도 자기네 나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은 뭐 이런 것들, 근대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제 정치가 계속되었고,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결성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굉장히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었는데, 사실 이런 시위대는 뭐 무슨 왕을 죽이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너무나 삶이 힘들었고 그런 삶을 개선하기 위한 데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것을 무자비하게 이제 무력으로 진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일률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좀 무력으로서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짜르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로 2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크게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자 본격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에 머리카락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 레닌이란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사상으로 사회주의가 존재하긴 했지만 현실 세계의 사회주의를 구현한 사람은 레닌이 처음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레닌이 볼셰비키파를 이끌고 봉기를 일으켜서 임시정부 해체하고 그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볼셰비키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크게는 러시아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요. 혁명의 의의는 당연히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이죠. 사상으로만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이런 러시아 혁명의 영향은 교과서 여러분 옆쪽에 203쪽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후에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베트남에서도 공산주의가 있었고 중국 공산주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북쪽에서도 공산주의가 있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헝가리도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한 그런 계기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요. 권력을 장악했던 레닌이 좀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공산주의 그런 정책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던 그런 신인 경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좀 전통적인 어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약간 다르다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수도를 옮기고 원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외국 지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날의 수도 모스크바로 옮기게 되었고 주변의 다른 공산주의 정부를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련 있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식 명칭이고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고요. 소련을 수립하였습니다. 15개의 국가를 합쳐서 소련이라고 했고요. 우리 알다시피 소련이 나중에 요때 만들어진 소련이 1991년에 운명을 다해서 해체하게 되고요. 원래의 국가 15개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소련의 일부였던 러시아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닌 이후에 정권을 장악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은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스탈린 하면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게 독재 정치입니다. 그런 소련의 독재 체제를 강화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정치 운동을 탄압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독재 정치로 많이 알려진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